정규의 경호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협회 취재 17년 베테랑 한국마사회 개건해설위원 조재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0일 금요일 부산 11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11개 경주 저 조재엽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승부 경주는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4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4개 승부처 공지를 해드리고요. 이번 주 일요일 부산 경마는 조금 까다로워요. 매 경주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주가 부산 1호 교차에는 꽤 많고, 그에 비해서 금요 경마는 조금은 1호 경마보다는 수월한 편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외국인 기수들이 이 꼬장 아닌 꼬장을 부려서 뭐 향수병에 걸렸다는 둥,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는 둥, 이래서 대부분이 다 지금 돌아가고, 다실바 기수와 이 사토시 기수가 남았는데, 이번 주도 뭐 다실바 기수는 기승정지고, 또 사토시 기수도 지금 사정상 말을 안 타는, 그래서 오랜만에, 꽤 오랜만이죠.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경주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외국인 기수 없이 부산 경마장은 펼쳐진다는 거. 자, 이 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등급 1312마리입니다. 6등급에서는 크게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말들은 아닙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1300이고, 뛰는 애들은 벌써 1200, 1000m 1200에서 입상 또는 우승을 하고 5등보다 승급을 했고, 그거보다 조금 이제 못한 애들이 남은 그런 마이너급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번 뛰는 동안에 아직 우승은 없지만, 물론 이번 경주에 우승을 했던 말들은 없어요. 미승리마 경주는 아니지만 미승리마들만 모아놓은 경주인데, 이번마 부산 볼트가 그나마 낫습니다. 직전 경주 보여줬던 그 걸음, 첫 입상에 성공을 했던, 12번 만에 첫 입상에 성공을 했던 걸음이라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현장에서 체중만 뭐 많이 빠져나오지 않는다면은 이번마 부산 볼트를 인기도 그대로 놓고 가는 게 맞고요. 1번 다이나믹 런도 어쨌든 간에 1번 게이트에 이게 특별한 선행마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까지도 가능하다. 거기다가 최근에 지난주에 완전 날아다녔던 최시대 기수의 기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다. 그래서 2번 1번이 저배당이지만 빼고 갈 수 없는 저배당이고요. 그 다음 팔린 6번 백년시대는 1300 늘어난 거리가 크게 유리할 건 없습니다. 크게 유리할 건 없고, 안 팔리는 말 중에서는요, 이 3번마 스윗맨이 데뷔전인데, 얘도 단거리 성향의 마필이에요. 스프린터형의 마필이고, 초반이 스피드가 좀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이나 바깥쪽에 있는 팔 같은 거를 제껴내고, 3번마 스윗맨이 이게 기습땡을 나간다 그러면은 배당마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훈련 때 모습도 괜찮고 내용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3마리, 1번마 다이나믹 런과 2번마 부산 볼트, 그 다음에 3번마 스윗맨, 일단 3마리를 좋게 보고 있는 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고요. 2세 마필드 12마리. 뭐 이제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겁니다. 2세 10마리 에이스는 상금을 3배가량 더 준다는 거. 6번 코리아 엔젤이 그래도 데뷔전이었던 직전 경주에서 2착을 왔습니다. 실전에서 검증이 된 그러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뭐 쌍은 몰라도 신마 중에 누가 하나 툭 튀어나가갖고 한 바퀴 삥 돌던 간에 그래도 복숭시계 한 자리는 현명히 등짝이고, 말도 잘 만들어 놓고 이 100억 분 7조에서 신경도 많이 쓴 6번마 코리아 엔젤이 낫다. 일반 돌아온 세강자의 선행 후에 버티기. 뭐, 데뷔전에서는 뭐 최외곽 게이트, 12번 게이트에서 경주가 좀 안 풀렸다 보면은, 요번에 일단 1번 게이트입니다. 등짝도 뭐 믿음직스러운 성권이고. 그래서 이제 선행을 가면은, 1000m도 거리도 줄였고, 게이트도 안쪽으로 내려왔고, 일반 돌아온 세강자도 자력으로 입상 내지는 우승까지도 가능하고요.
주행검사 여유 있었던 4번마 별그리다도 내용은 괜찮고, 5번마 BK 골드가 직전에 완전 바깥쪽으로 삐지는 악벽을 보이면서 못 뛰었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더 뛸 말이에요. 5번마 BK 골드 같은 경우는 악벽만 잡는다 그러면은 충분히 더 뛸 말이고, 직전에는 택도 없는 트로피 경주에 나갔죠. 데뷔전부터. 거긴 안 되는 거고. 일반 경주로 돌아왔고 걸음발이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마 BK 골드까지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 경주였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이고요. 2세 마필들 12마리가 나왔습니다. 경주 조건은 앞에 2경주랑 같은데 이거는 경주 거리가 1200이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1000m보다는 1200이 낫다고 생각되는 어린 말들이 이번 경주에 몰렸는데 조금 혼전도가 높아요. 되는 말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일단 3번 기적의 명성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엄청 뛰더라고요. 이번에 안쪽으로 내려왔잖아요. 더 뛴다고 보면 되겠고. 6번마 영천 더비가 9,200만원짜리 이종훈 마주 아델 시리즈의 그 마주죠. 이종훈 마주. 1조의 이종훈 마주. 역시나 9,200짜리 비싸게 주고 사왔습니다. 떠버리도 좋고, 주폭도 좋고, 주행검사도 괜찮았고, 6번 영천 더비도 역시 데뷔전부터 입상 내지는 우승을 노려볼 만하고, 10번마 서미트 투데이가 왕대가리 팔려고 직전에 깨졌는데, 1번 게이트의 취재 기수가 잘 타고 깨진 걸 감안하면은, 이번 경주도 또 인기만데 외곽 게이트의 등짝은 짐겸이로 바뀌었다면은 글쎄요. 10번 서미트 투데이가 대끼리로 팔린다 그러면은 저는 받쳐만 가고 싶네요. 세게 보고 싶진 않아요. 열하나 엘드래곤은 1억 2천짜리입니다. 매니피 새끼인데 1억 2천인데 힘은 분명히 덜 찼어요. 탄력은 분명히 부족해요. 아직까지는. 외곽 게이트고. 하지만 뛸 말입니다. 시크릿 위스퍼 새끼네요. 시크릿 위스퍼. 12 라이엠 뉴스타도 데뷔전인데 연습주행 때 걸음 보니까 이건 바로 때려도 될 만큼 준비를 잘 해놨고. 배당, 완전히 배당은 19조 거 7번마 교학 상장입니다. 19조가 보통 그렇습니다. 주행검사는 그냥 합격만 시켜놔요. 그냥 합격만 시켜놓고 주행검사 이후에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바로 7번마 교학상장. 이거는요, 하만식 기수가 조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타요. 52km인데 타요. 52km 하만식 기수가 타려면은 밥 굶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기대감을 갖고 여기 나왔다는 얘기죠. 기대감을 갖고 하만식 기수가 그래 내가 밥을 굶고서라도 이 말은 타겠다. 이번이 아니고 다음일지언정 분명히 싹 수 있는 걸음을 하만식 기수는 느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번마 교학상장을 팔리는 거에 비해서 조지현미가 좋게 보고 있는 마필로 이번 경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경주 국산 6등급 1600 12마리고요. 조지현미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6등급, 5등급, 그다음에 혼합 4등급의 1600을 조지현미가 승부 경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를 몇 번을 설명을 드렸지만 1600m는 사실 힘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출전한 말 중에 갈 데가 없어갖고 조교는 해놨는데 1000m, 1200m 상금 부족으로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1600m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나온 애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 반대로 아예 1600을 노리고 나온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은 우리 말은 1600이 무조건 낫다. 그래서 1600m를 노리고 나온 애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는 조교나 복귀로서는 사실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한 조재험이 많이 얻을 수 있다. 자, 1600이 어울려서 나온 애들 의외로 배당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금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갖고 왔습니다. 꽤 괜찮은 배당입니다. 10배가 넘는 배당이 우리의 주력 막걸리 될 텐데 이거 먹고 딴 돈으로 나머지 경주 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12마리. 5등급 1000m는 선행마가 늘 많습니다. 이번 경주도 선행을 노리는, 선행을 가고 싶어하는 말들이 뭐 안쪽에 1번마 특급 감동부터 2번마 썬더덤, 3번 남양여걸, 또 외곽에 7번 유로공주, 꽤 많았어요. 꽤 많아요. 선행마가 꽤 많은 경주. 7번 유로공주가 일단 1300 안 되니까 1000m로 거리를 줄였습니다. 등짝은 계속 조성건 기수고 1000m라면은 유로공주가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기도에 어느 정도 부합은 할 수 있겠고 3번 블랙파인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어요. 1300까지도 이미 뛰었고 얘는 3번 블랙파인은 일단 단거리 혈통의 말이에요. 말이 좀 짧습니다. 최근에 1300을 어쨌든 간에 한 번은 6등급 똥편성에서 선행 가서 버텼고 직전 경주는 승급전에 상대가 좀 세긴 셌지만 1000m가 더 어울리는 마필이 바로 3번 블랙파인이죠. 안쪽에 2번 썬더돔도 승급전인데 오히려 얘는 이제 경주거리가 1200, 1300이 조금 더 유리한 마필. 팔리는 2번, 4번, 7번 얘네들이 나름대로 다 괜찮은 내용들이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특별히 갑자기 걸음이 확 늘어날 마필이 안 보이기 때문에 2번 썬더돔, 3번 블랙파인, 7번 유로공주 이런 인기마들이 좀 더 유리하고 그 중에서도 조재미가 좋게 보는 마필은 4번마 블랙파인입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12마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 1번마 로얄 켈리, 4번마 해운대 여걸, 6번마 하늘의 뜻, 그 다음에 3번마 영광의 신화까지인데 이 인기순위 1, 2, 3, 4위에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선행형 마필이고 모두 다 국산마입니다. 이번 경주는 외산 혼합 4등급인데 이 인기를 모으는 1번, 4번, 6번 얘네들이 다 국산마라는 점이죠. 뭐냐? 외산마 단거리에서 앞에 가겠다 이거예요. 국산마 경주 개인이 거리 1200, 1300 가서 고생하느니 단거리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산마 단거리를 나온 겁니다. 일단 다 선을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다 선을 가고 싶어 하는데 3번 해운대 여걸이 직전에 승급전에서 초반에 조금 경합 아닌 경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주였었는데 경합 후에 퍼졌어요. 경합을 안 하고 따라가도 사실은 되는 걸음인데 6번 하늘의 뜻은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승급전이지만 YYY 새끼라서 그런지 역시 뭐 스피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성곤이 등짝이고 1번의 로얄 켈리는 게이트 기점으로 뭐 뒤도 안 보고 선행 갈 거고요. 자 지금 팔리는 1번, 4번, 6번 뭐 3번까지도 다 선행 마필들인데 제가 이번 경주는 이번만 슬블리를 한 번이 아니죠. 제가 7월 달에도 추천을 드렸었고 직전에도 추천을 드렸는데 이게 뒤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뒤가 좀 안 좋았는데 그 안 좋던 뒤가 나아졌습니다. 이번 슬블리가 지금 10번을 뛰면서 입상 경험은 없지만 분명히 걸음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고 특히 말씀을 드렸던 안 좋던 뒤가 나아지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국산마 선행마들의 앞선 경합을 이용할 수 있는 어부지리 덕을 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2번마 슬블리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 12마리고요. 3번 사랑미소가 세죠. 아마 인기는 현장 가면은 2번마 해피레이디가 아무래도 이제 조성건 기수의 등짝이니까 분명히 2번마 해피레이디가 좀 더 인기를 모으겠지만 저는 마필 사이즈는 3번 사랑미소가 더 세다고 봅니다. 물론 직전보다 부담량이 3kg 늘어났고 등짝이 조성건과 김도연의 대결이지만 3번 사랑미소가 마필 자체는 2번마 해피레이디보다 더 세고 앞으로도 거리가 늘어도 더 띄워줄 마필입니다. 3번 사랑미소는 뭐 남들보다 1년 늦은 데뷔전 3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쁩니다. 빨리 돈 벌어야 돼요. 1300 직전 한번 뛰어봤고 여차하면은 뭐 앞에도 갈 수 있고 3번마 사랑미소를 좋게 보고 있고요. 8번 퀸 오브 캣팀도
거리가 1300 늘어났지만 늘어난 거리가 불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1300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1600도 갖다 놔도 크게 경주 거리를 탈 말은 아니다. 이마 해피레이지는 뭐 보여주는 거는 그 정도인데 등짝이 조성우 기수로 바뀌었고 게이트가 안쪽이라서 아무래도 인기는 모으지만 저는 3번 사랑미소와 8번 퀸 오브 캡틴에게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 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611마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경주였던 4경주도 국산 6등급에 1600이었는데 이번 경주 역시 1600m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압축해서 때릴 겁니다. 큰 배당 뭐 999라든지 아니면은 20배, 30배짜리 배당을 노리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팔리는 꼬락서니를 딱 보니까 팔려서는 안 될 거품 인기마들이 팔리고 있고요. 조금 인기도에서 밀려 있지만 내용이 좋은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리기가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축마가 있고 불안한 인기마가 있고 노림수 복병마가 있는 조재음이가 좋아하는 승부경주에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8경주를 오늘 두 번째 추천경주로 가져갑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 12마리입니다. 9번 하이섹시가 직전 경주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그랬죠. 말이 확실히 좋아져서 왔다. 물론 후착을 엉뚱한 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못 맞췄지만 하이섹시는 직전에 완벽하게 달라진 걸음을 보여줬고요. 이번 경주 4개월 공백이 있었던 직전보다도 오히려 더 좋아졌다. 부담 저항이 4kg나 늘어났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을 부담 중량이다. 19주에서도 세게 나오고 있고 그럼 하이섹시 혼합 3등급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고별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화한 축마고요. 그 뒤로는 비슷해요. 이런 막 에이스코리아 선행 가는 거 보고 팔리고 6번 당대 알파는 승급전인데 안쪽에는 에이스코리아와 선행 경합이 있어야 되겠고 저는 직전에 추천을 드려서 항구라 했던 사마 필리벤 지라프 이거 직전 김동철 기수가 탔을 때 정동철 기수가 탔을 때 한 방으로 들어갔죠. 9.5배 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부담비 3.5kg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꾸준하게 나아지고 있어요. 이제 4번마 필리벤 지라프 같은 경우는 경주 경험이 좀 적죠. 4센 대비해서 늦게 데뷔한 것도 있고 힘은 일단 어느 정도 차 있다는 겁니다. 4번마 필리벤 지라프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9 놓고 현장 가면은 9마 하이섹시 놓고 막 팔릴 겁니다. 4배, 5배, 6배. 그 중에서도 4번마 필리벤 지라프에 손을 들어주고요. 배당에 나오면 이제 3번 당대거함이 이게 직전 같은 경우는 2달 반 만에 공백이 조금 있었죠. 2달 반 만에 공백이 있었고 말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4월달 전에 걸음이라면은 3번 당대거함이 2를 내도 되는데 이번에는 패턴을 바꿔가면서 조교 패턴을 바꿔가면서 말의 변화를 한번 지금 꾀하고 있다는 점 그때 하만식 씨가 탔다는 점 분명 배당마로서는 3번만 당대거함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12마리 세 번째 승부경주인데 길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복병마가 2마리 있습니다. 내용이 좋고 1400이 어울리는 복병마가 있어요. 그게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라는 거죠. 어느 놈을 축으로 갈지 아니면 인기마에 후착으로 붙일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번 경주는 저배당이 아니라 중배당 이상의 승부를 볼 겁니다. 당연히 복병마 2마리를 엮는 999, 100배가 넘는 배당짜리도 제가 옵션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 크게 배당의 승부 보는 10경주 대끼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끼리 11번, 12번, 4번 이런 거 엮어갖고 대끼리 하시면 되겠고 아닌데 난 대끼리가 좀 불안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 조재음과 함께 하십시오. 자 마지막 11경주이자 마지막 추천경주 2등급 1812마리입니다. 6번 삼정어게인이 왕대가리로 이제 팔릴 수밖에 없고 나머지 마필들은 후자권에서는 사실 비슷한 엇비슷한 능력마들이에요. 엇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능력 말하기보다는 6번 3정 어게인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만에 하나 그럴 리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번 경주 전까지 돈을 많이 잃고 있다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3정 어게인을 뒤로 놓고 가겠지만 웬만하면 따고 있겠죠 우리가. 웬만하면 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3정 어게인을 놓고 후짝에서 내용 나오는 마필 2마리 정도로 압축해서 때리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후자권이 엇비슷한 마필들끼리의 대결이 돼서 어느 한쪽으로 확 몰리진 않고 또 마지막 경주기 때문에 기본 배당도 약간은 높게 형성이 돼서 이거는 두세 군형으로 때리면은 충분히 먹을 게 있다. 배당마도 한 마리 있고 마지막 11경주 함께 하십시오. 자, 조재현과 함께 했던 팩트체크 UCC 해설 방송 여기까지고요. 늘 그렇듯이 현장에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